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의 주체와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국제결혼 시스템을 알아야겠죠? 베트남 국제결혼은 오래전 한국의 선 문화와 유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약간의 인식 차이도 존재하죠. 우선 국제결혼은 남성 회원분이 결혼을 하기 위해 중개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의뢰를 받은 업체는 외국인 여성에게 이 남성분과의 만남 의사를 물어보게 되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닌 서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상혼과 결혼식, 비자 발급과 신부의 한국 입국의 순서죠. 이 과정에서 중개업체의 역할은 두 회원님의 만남을 주선하고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고 전체 행사를 진행합니다. 만남부터 결혼까지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그 후의 과정들이 짧지만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를 풀어주고 서로의 요구사항을 조율해주는 등의 추가적인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또한 회원님들의 상담 요청에 충실히 응답하기도 해야죠. 하지만 중개업체는 이 과정들 중에서 회원님의 의사결정에 다양한 케이스를 설명하는 등 가이드를 할 뿐 그 어떠한 강요도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 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온전히 회원님의 몫이기 때문이죠. 중개업체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결혼의 주체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중개업체의 역할은 중개와 행사 진행이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신다면 회원님들이 직접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돈을 지불했으면 모든 것을 중개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야? 한국의 예식장을 이용하셨을 때 예식장이 결혼 생활을 책임지나요? 아니면 주선자가 책임을 지나요? 배우자와의 결혼 결정은 회원님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본인의 몫이죠. 중개업체는 상담 등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노력해야 하는지를 가이드하고요. 중개업체의 책임은 행사 진행에 있어서 업체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회원님들 선택에 의한 인생을 보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남성 회원님이 마음에 드는 여성분에게 중개업체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여성의 의사에 따라 맞선이 진행됩니다. 절대로 남성분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여성분도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맞선에 동의하시면 중개업체는 서로의 개인 정보를 확인시키고 정보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행사를 진행하게 되죠. 1차 현지 행사가 끝나면 부부가 된 두 분이 개인적으로 관계를 더 많이 쌓아가게 되죠. 이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때 업체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테고요. 이 기간에 업체는 현지에서 신부님이 한국어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간중간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교육도 진행합니다. 그래야만 신부님도 한국에 입국 후에 적응하기 수월할 테니까요. 신랑과 신부님이 서로 메신저로 관계를 쌓아갈 때 업체는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님의 한국어 능력이 검증되면 바로 비자 발급을 신청하고 최대한 빨리 신부님이 한국에 입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럼 신부님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중개업체의 책임은 종료되나요? 네, 법적으로는 중개업체의 의무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외국인과의 실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어려움들이 신랑, 신부님들에게 존재합니다. 그 과정을 중개업체가 외면한다면 중개업체도 회원님들께 외면당해야겠죠. 맞선과 진행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신경을 써야만 신뢰를 쌓을 수 있을 테니까요.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남성 회원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을요. 중개업체는 최선을 다해 한 가정을 만드는 데 지원해야 하겠죠. 그 일에는 신부님이 신랑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이상 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